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좀 풍요로운 명절이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수축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이 부분만 이제 우리의 시험 범위 안에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녹화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많이 길어졌던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정말로 선생님이 결심을 하고 녹화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좀 짧게 해주기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짧게 선생님이 핵심만 하고 한 차시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66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근수축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수축 운동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육.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꼭 이 골격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골격근에 대한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여기 66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골격근의 수축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이 골격근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사람 그림자에서 팔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의 의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대뇌가 명령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근육도 있느냐?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기관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화를 시켜라고 명령을 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는 우리의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신경이 관여하게 되는 이런 근육들이고, 우리가 오늘 배워볼 골격근 같은 경우는 임의로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팔에 있는 근육을 조금 확대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온 거죠. 골격근이 팔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근육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건 더 작은 단위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단위들. 그러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는 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근육은 어떤 다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 섬유 다발들로. 그러니까 다발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많은 거의 묶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근육은 근육 섬유의 어떤 묶음,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 섬유 묶음은 한마디로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육 섬유가 다발을 이룬 게 근육 섬유 다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 섬유 다발을 구성하는 하나의 근육 섬유가 지금 그림의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골격근의 세포 단계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근육 섬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육 섬유가 바로 골격근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인 근육 섬유는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다 핵이에요. 핵. 그래서 하나의 세포 안에 우리는 하나의 핵이 있는 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봐왔지만, 근육 섬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 안에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문제 출제된 적도 있고 예전에는 다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긴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몇몇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근육 섬유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근육 섬유는 더 세분화된 단계인 근육 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 원섬유를 확대해 놓은 그림이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게 근육 원섬유의 확대된 구조예요. 어렵다라고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아니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그러면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해를 잘 해주세요.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원섬유 다발이 있는데 이 근육 원섬유 다발 중에 하나 근육 원섬유를 확대해 놓은 그림이 바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듯이 근육 원섬유는 굉장히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그림을 잘 안 보이니까 빨강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근육 원섬유는 굉장히 어떤 구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반복된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떼온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느냐? 지금 여기에 Z선이라고 보입니까? Z선. 자, 이 Z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Z선을 기준으로 하나의 이 반복되는 이 마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육 원섬유 마디. 한마디로 근육 원섬유라는 건 이러한 근육 원섬유 마디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만 하나 딱 잘라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이름이 뭐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 우리가 근육은 일단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육을 만들 때 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루들 막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닭가슴살에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닭가슴살로 새끼를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해서 먹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프로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영어로 한 게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인을 한국말로 바꾸면서 프로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근육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 성분을 많이 섭취해야만 이 재료가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그것들을 먹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단백질의 이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근육을 구성하는 이 길다랗고 이렇게 생긴 이 단백질을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육을 구성하는 건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약간 굵어 보이는 이러한 단백질들도 있지만 반면에 여기 빨강색으로 보이는 단백질들이 있습니까? 여기 빨강색으로 보이는 이 단백질들 선생님이 잘 안 보여서 펜으로 해볼게요. 여기 빨강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단백질들 있죠. 뭐 약간 막 동글동글한 것들이 모여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빨강색으로 보이는 이것들도 단백질이고요. 이것들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비해서 굵기가 얇죠.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단백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다소 굵은, 상대적으로 굵은 단백질인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반면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얇은 단백질의 종류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는 이러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서 배열되어 있다. 근데 완전히 겹친 건 아니고 일부분만 겹쳐져 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겹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 겹쳐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선생님이 이 그림을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Z선이에요. Z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 전부 다 길이가 같은데 선생님이 길이 같은 거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됐는데, 길이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액틴 필라멘트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더 굵은 형태의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이런 형태로 근육 원섬유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전부 길이가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직접 그리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조금 단순하게 모식도로 그린 그림이 선생님이 방금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맞죠?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그 다음에 여기 얇은 단백질이 액틴 필라멘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근육 원섬유 마디는 각각의 어떤 부위마다 명칭이 있어요. 명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 이거는 아까 했었고요. 그쵸?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A대라는 게 있는데, 이 A대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암대라고 해놨죠. 암대. 자, A대는 이 부분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이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A대라고 얘기해요. A대. 지금 여기에 이제 A대가 여기서 이까지다. 이거 이해될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간을 A대라고 표현을 해요. 겹치든 안 겹치든 액틴과 겹치는 부위, 겹치지 않는 부위를 통틀어서 A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암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굵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굵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두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과서 66페이지를 보시면 현미경 사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즉 A대 부분은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암대라고 이야기해요. 굵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I대라고 되어 있는 I대는 다른 말로는 명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I대는 어디냐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I대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I대.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려보면 이 부분이 A대 되겠죠? I대와 A대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I대는 조심하셔야 될 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전체 구간이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I대. 이해되겠습니까?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위 전체였는데
아이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아이대가 저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아이대는 여기도 아이대지만 여기도 아이대죠.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보입니까? 여기를 통틀어서 아이대예요. 그래서 아이대는 만약에 Z선과 Z선으로 선생님이 탁 그어서 Z선 바깥 부분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Z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아이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대 구간은 액틴이 있는 전체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이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보시고 그림에서 어디까지 그려놨느냐를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H대. 자, H대는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린 곳에서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그린 구간에서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딜까? 자,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이에요?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일부 구간인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구나.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는 A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겹쳐있는, 즉 액틴 필라멘트와 겹쳐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간을 H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선생님이 생각했다기보다는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어디서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외우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때 A대 같은 경우는 암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암대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굵으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위인데 암대 할 때 A가 A잖아요. A. 그래서 A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대 같은 경우는 I대죠. I대. 명대를 I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대는 마이오신이 없는, 즉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명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은 밝을 명자. 우리 아이의 눈빛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대다.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H대는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알겠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혼자 있는 부분이잖아요. 혼자. 그럼 혼자 할 때 히읗이니까 H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뭐 잘 안 까먹고 오래 갈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쨌건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의 명칭이 어느 구간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근육의 기본 구조고요. 근육 수축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근육이 아까 근육 원섬유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수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이 되었다는 건 근육이 말 그대로 수축되는 거잖아요. 짧아지는 거잖아요. 근육의 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근육의 구조를 봤을 때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수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로만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근육이 수축될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떤 원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액틴 필라멘트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해 있는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형태로 들어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다. 액틴 필라멘트, 양쪽의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해놨었는데 꺼졌네요. 한번 볼게요. 자, 수축이 될 때, 보이십니까? 자, 수축이 될 때, 그 다음엔 이완될 때, 다시, 이완이 될 때는 다시, 그렇죠.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근육이 수축한다는 의미는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더 가까워지는 형태로 근육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자체가 짧아지는 것이죠. 수축이 일어나면. 반대로 이완이 일어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서 밖으로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도 멀어질 뿐더러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더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축할 때, 그렇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이게 근육 수축이다. 그리고 이완은 반대로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서 밖으로 나간다. 이거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육 수축이 이루어지고 이완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짧아지나요? 그렇죠.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즉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이 길이 자체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겹치는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혹은 짧아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액틴 필라멘트가 막 분해되면서 점점 짧아지면서 수축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것들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H대라든지 I대 이런 길이들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그리고 그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어떨 때 수축이 되느냐? 어떨 때 근육이 수축이 되느냐? 그러면은 어떨 때 수축이 되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A대나 H대, I대 우리가 배웠던 이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A대를 생각해 봐봐요. 먼저 수축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 A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죠. 겹치는 구간을 다 포함한 길이입니다.
자, 우리가 수축이 일어날 때는 이 겹치는 구간의 길이가 변화되는 것이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대는 수축이 일어날 때 변화가 없다가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H대는 어떨까요? 자, H대라는 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혼자 있는 부위잖아요. 혼자. 그러면은 이 사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사이 구간이 H대인데 수축이 일어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에서 쑥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H대의 길이는 당연히 짧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I대의 길이는 우리 I대라는 거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잖아요. 액틴 필라멘트만. 그러면 수축이 일어날 때 선생님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하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육은 이러한 근육 원섬유 마디가 굉장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이 일어날 때 한 번에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근육 원섬유 마디가 동시에 짧아진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I대의 길이도 당연히 같이 짧아지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전체적으로 이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하나가 다 동시에 짧아지니까 I대도 같이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축이 일어날 때 이 길이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수축이 왜 일어나느냐, 수축이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느냐. 잠시만요. 그럼 수축이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느냐를 보기 전에 그러면 이완할 때를 한번 보고 갈까요?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 번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이완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수축이 아니라 이완할 때는 A대의 길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고요. 이완이든 수축이든 A대는 변함없죠. 마이오신의 길이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A대는 변함이 없고 H대는 그렇죠. 길어진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I대는 그렇죠. 길어진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요. 이거는 이제 수축이고 이완인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원섬유 마디 길이는 수축일 때는 그렇죠. 짧아진다. 이고 이완일 때는 길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수축이 이루어지느냐. 근수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명령해야 되죠. 대뇌에서 수축하라고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신호를 전달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뉴런이라고요. 맞죠?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는 뉴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근수축이 되느냐면 이러한 근수축의 그림이 지금 없는데 여기서 그릴까요?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뉴런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뉴런이고요. 골격근에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뉴런으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무엇이냐?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처음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가는 이제 범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를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근육 수축을 명령하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이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받아서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무엇이었죠?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입자. 그렇죠? ATP입니다. ATP.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ATP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근육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봤는데,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요신 필라멘트가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거를 미끄러져 오듯이 쭉 이렇게 당겨지듯이 미끄러졌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완될 때도 쭉 미끄러지듯이 바깥으로 나갔고 액틴 필라멘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육이 수축한다 하는 이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이 우리가 활을 잡아당길 때 이 화살을 활에 대고 쭉 잡아당길 때를 생각해 봐봐요. 그럴 때를 우리가 활주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도 그러한 쭉 잡아당기는 어떤 활주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근수축의 원리를 활주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육 수축이 되는 이 원리, 쭉 미끄러지듯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이 원리를 활주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3학년 9월 모의고사에 이러한 활주설을 응용한 신유형의 문제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유전에서 조금 힘을 많이 뺀 상태라서 근육 수축 부분에서 충분히 3점짜리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때이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나오는지 좀 감을 익힐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자료를 들고 와봤는데 우리가 일단은 근육 수축이 되는 원리와 각각의 명칭들 다 배웠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느냐 이거는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좀 뽑아 와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고 그 다음에 길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축이나 이완이 일어났을 때의 길이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의 패턴이 지금까지 좀 트렌드였어요. 올해 신유형이 나오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를 선생님이랑 간단히 한번 보고 이번 차시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나타낸 거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X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모식도로 그린 것처럼 Z선과 Z선을 사이에 두고 이런 식으로 주로 그림이 나오는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인 X가 있고요. 이 X의 길이를 시점 옆에 표를 보시면 시점 A와 B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시점 A는 X가 3.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B는 2.2 마이크로미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점이 A와 B 시점을 두 개가 이제 서로 수축과 이완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A에 비해서 B로 가는 동안 왜 이러죠? 자,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동안에 수축이 일어났나요?
이완이 일어났나요? X의 길이, 즉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 상태니까, 그렇죠, 수축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을 땐 수축이에요. 반대로 B에서 A로 간다면 그건 이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B에서 A로 됐다면 그때 이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점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수축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밑에 탐구 포인트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옆에 그림에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주고 설명을 조금 해놓은 형태인데, 이 길이를 한번 봅시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뭐를 의미하는지. 지금 기역을 보시면 이거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이 구간의 이름을 따서 생각해보면 아이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대 전체는 아니고 아이대의 일부분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딱히 뭐라고 말하는 이름은 없어요. 겹쳐 있는 구간은 어떤 특정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떤 구간이죠? H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은 따로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겹친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축이 일어났다. 수축. 그러면 수축이 일어날 때 Z선과 Z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축이 일어날 때 만약에 I대의 길이가 일단 I대의 길이는 짧아지겠습니다. 그렇죠? 이 I대, 그러니까 기역의 길이는 짧아지죠.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역의 길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I대 일부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일부.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수축이 일어날 때 기역의 변화량 만약에 기역이 D로 한번 해봅시다. D만큼 짧아졌다. 그러면은 기역이 원래 있던 거에서 마이너스 D만큼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기역의 길이가 원래 0.5 마이크로미터였다면 만약에 0.3 마이크로미터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0.5였다가 기역이 0.3이 되었다 했을 때 D의 값은 0.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기역이 만약에 0.5였는데 0.3으로 바뀌었다면 이 마이너스 D에서 D 값은 0.2가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그냥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역은 A 지점에서는 0.7이었대요. 기역은 0.7이고요. 니은은 0.3. 그 다음에 디귿은 1.0이었는데 B가 되면서 밑에 선생님이 글 보고 쓰는 겁니다. B가 되면서 기역의 길이는 0.3이 되었고요. 니은의 길이는 0.7이 되었고 디귿의 길이는 0.2가 되었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길이 변화를 보는 건데 한번 보세요. 기역 부분은 지금 0.4만큼이 감소했죠. 0.4. 그러니까 마이너스 0.4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기역이 0.4만큼 감소했다면 그만큼 겹치는 구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기역이 감소한 값만큼 니은으로 더 많이 갔을 거죠. 기역에 있던 구간, 기역에 있던 이 부위가 니은에 해당되는 부위로 더 많이 옮겨갔을 거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역이 줄어든 만큼 니은은 증가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역이 0.4만큼 감소했다면 니은은 0.4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H대에 해당되는 디귿은 어떨까? 자, 디귿은 양쪽에서
미니까 양쪽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밀어 들어오니까 디귿의 길이는 일단 짧아져야 되는데 수축이 일어날 때 일단 짧아져야 되는데 디귿은 만약에 Z선 사이에 있는 이 값을 경계로 한다면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왼쪽에서도 밀어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밀어 들어오는 형태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지금 기역이 짧아진 만큼 디귿도 밀어 들어오겠죠. 디귿 구간도 짧아지겠죠. 그리고 디귿은 오른쪽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0.4만큼 밀고 들어온단 말이죠. 즉 디귿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도 0.4만큼 밀고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0.4만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 0.8만큼의 값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0.8만큼 0.8 잠깐만요. 0.8만큼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수축이 일어났을 때는 만약에 기역이 마이너스 D만큼 그러니까 D만큼 감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값은 마이너스 D죠. 기역이 D만큼 감소한다면 니은은 D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 디귿은 양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2D만큼 감소하게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길이의 변화를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이제 어떻게 변화됐다 했을 때 어떤 일부분만을 주고 예를 들어서 기역의 변화량만 주고 뭐 니은이나 디귿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역의 변화량만 주고 니은과 디귿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수축이 된 상태에서 기역이 D만큼 감소했다면 니은은 똑같은 값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니은에 해당되는 구간은. 디귿에 해당되는 구간은 기역이 줄어든 거에 2배만큼 줄어들게 되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습지나 문제지를 보고 응용 문제들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쉬고 그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